자, 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카메라 또 틀어놓고 어색한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자, 몇 가지 공지를 하고 시작할게요. 인체 웃지 말고. 학생이면 학생이 나오면 웃음을 지어야 되는데 얘는 좀 이렇게 일종의 학생이 아닌 것 같이 나를 비웃어. 뭐 동네 아저씨입니까? 어쨌든 간에 요번 주 테스트는요, 역함수부터 보겠습니다. 역함수. 범위가 조금 작은 거니까 저번 시험하고 중복이 돼요. 그럼 합성함수 다음에 역함수잖아요. 근데 역함수부터 볼 거예요. 그럼 합성함수 기호도 살짝 섞여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되고, 그 fx하고 f 인버스 x하고의 교점 있죠. 그럼 y는 x도 만난다. 그거 강의했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책으로 따지면 그거 안 했으면 그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있어요. 137쪽 그냥 펼쳐놓고 내가 114쪽 했나요? 그러면은 무리식하고 114쪽 하고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요거 낼 겁니다. 반드시 낼 거예요 이거. 저번 테스트에서는 이거 안 냈거든. 역함수부터 오늘 진도 나가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순서는 유리식 저번에 강의했던 내용에서 중요하다는 거 낼 거고, 오늘은 이제 무리식 들어갈게요. 네. 자, 이게요, 무리식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좀 이따 다뤄볼 건데, 정말 무리식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유리식에서는 조금 나오고요. 유리식에서 1바 따로 나오면 그건 비례상수죠. 볼 것도 없어요. 비례상수가 나와요. 네. 그렇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거기 137쪽에 나와 있는 무리식의 내용은요, 그냥 중3 수준의 무리식이에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중간에 어디쯤 찾아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그냥 루트 AB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이 무리식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루트 2개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AB도 나올 수 있는 거, 그거는 고3 끝까지 나오니까 여기는 내용을 볼 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필수예제 01 보세요. x값 자체에 루트가 있죠. 138쪽의 필수예제 01. x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분의 루트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x값 자체에 루트가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 좀 복잡하게 생긴 그 식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에 루트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생각을 잠깐 해보면 x값에도 루트가 있고 식에도 루트가 있으니까 x 대신에 별 대책 없이 그냥 2분의 루트 2를 딜이 밀면 루트의 루트라는 표현이 돼버리죠. 전문용어로 이중근호라 그래요. 아주 예전 과정에는 이중근호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중근호가 나오는 거 웬만하면 피해라 라고 선생님이 그때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참 얼굴이 뽀송뽀송했는데 젊어서. 여기는요, 네, 안 믿어도 좋아요. 알았어요. 30년 전에도 이렇게 생겼었어야 됐죠. 네. 일단은 거기 나와 있는 거 유리화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유리화가 뭐냐? 수학에서는 분모의 루트가 나오는 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분모의 루트 있으면 싫어 그런 거야.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라는 걸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수학에서 약분이 안 된 분수는 복잡해 싫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분해서 기하분수를 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유리화라는 거는요, 분모의 루트가 있으니까 싫어라는 것도 있지만, 유리화를 하면 여러분들 중3 때 유리화 많이 해봤지만 가령 뭐를 예를 들어볼까요? 루트 3분의 1 유리하면 얼마 돼요? 3분의 루트 3. 값은 똑같지만 모양이 조금 색다르게 변하는 맛이 있죠? 그래서 유리화는 뭔가의 변형을 시도하려고 하는 색깔이 더 강해요. 왜 변형을 할까? 루트 안에 루트 집어넣으면 재미없으니까.
조금 색다른 모습으로 좀 보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유리화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풀이 봐보세요. 풀이에 보면 x는 2분의 루트 1을 대입하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거기 풀이 박스에 보면 x는 2분의 루트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찾았죠? 거기 바로 위에 줄 아무것도 없는데요 선생님, 빈 공간인데요. 풀이를 봐야죠.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2x 마이너스 루트 4x 제곱 마이너스 1 찾았습니까? 유리화 못하면은 원체는 유리화 할 줄 아니? 원체가 할 줄 알면 다 할 줄 아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유리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4x 제곱이잖아요. x가 제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2루트 2 집어넣으면 루트가 박살이 나겠죠. 그게 안 되면 어떡하는데요?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유리화라는 거는 이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의 모양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하는 행위인가 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숙제를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있는 거 3개만 푸시면 됩니다. 뭐 테스트로 낸다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안 낼 가능성이 높아요, 선생님은요. 근데 20문제 채우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뺄게요. 왜냐하면 이거 들어가면은 또 은채가 다 노려볼 거야. 왜냐하면 이건 계산이 길거든. 은채가 안 노려본다고 약속해주면 과감하게 하나 내고요. 정말 대답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학교에서 얘네들 어떤 모습인지 알지? 저 4층이고 여자는 3층. 몰라요? 좀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진짜 어떻게 올해는 고1 여학생들이 이렇게 딱 보면 다 불려우 같은 애들만 앉아있어. 다 보면 꼬리 하나 다 9개 9436. 야 똑바로 앉아. 자 거기 앞에 거기 좀 갈게요. 왔다 갔다 좀 해볼게요. 114쪽으로 가세요. 114쪽은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안 하면 안 돼요. 시간 관계상 못했던 것 같은데 여기 잠깐 볼게요. 자 y는 x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리는 그래프가 fx 그래프입니다. 왜 f라고 써놓고 fx라고 그래요? 그래도 돼요. 함수의 표현에 의하면요. 그죠? y는 안 붙이나요? 안 붙여도 그냥 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f 인버스는 어떻게 그려져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그거 당연하잖아요. x 자리에 y, y 자리에 x 들어가니까. 그치? 그럼 대답해봐요. 지금 이 그림에서 f하고 f 인버스는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교점이 뭔지 몰라요? 바보들아? 만나는 점이잖아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지금 만나는 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기 페이지에 나오는 114페이지의 내용은 뭐냐면 문제 설정상 교점이 있어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지? 그럼 봐봐요. 얘하고 교점이 있으려면 요 f가 y는 x에 조금 더 다가가야 요것도 조금 더 다가오겠지. 그래서 요게 이렇게 y는 fx와 y는 x하고 만나면 요거의 역함수는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f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은 걔네 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만나게 돼 있어? y는 x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필기를 하나만 해볼게요. 뭐냐면 이렇게 필기해 놓으시면 돼요. f의 그래프하고 f 인버스의 그래프하고 교점은 얘네 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자동방 누구도 만나게 돼 있다. y는 x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뭐 그냥 이렇게 필기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적구들이 있는데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fx하고 f 인버스 x하고의 교점을 구해라.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려고 헛수고를 하지 말고
말고 그냥 fx하고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는 거야. 알아먹어요? 그러면 1학기 내용이잖아. y는 fx 그래프하고 y는 x하고 교점 구하려면 이쪽하고 같다고 해가지고 뭐 풀면 돼? fx는 x하고 같다고 풀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냥 풀면 심심하니까 요 놈이 한 2차 방정식쯤 된다. 만약에 2차 함수다. 그럼 여기가 2차니까 요 2차 방정식이니까 x가 보통 몇 개 나올 거야? 2개 나오지. 그러면 지금처럼 교점 2개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교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가 핵심이에요. 교점이라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x좌표, y좌표가 같겠죠. 이거 풀었더니만 x값이 1하고 5 나왔잖아요. 그럼 교점은 1,1하고 5,5예요. 맞죠? 네. 원래 연립방정식 풀면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잖아요. 그쵸? 어떤 변태가 여기다 넣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쉬운 건데. 그러니까 얘가 핵심이에요. 얘가. 그리고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럴 때도. 얘를 주고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문제 중에 얘를 주고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해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냥 얘하고 풀면 돼요. 어차피 얘네 셋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교점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방정식 풀어서 나온 값이 다 그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114번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마지막 문제만이 교점이 2개예요.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글을 보세요. 2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를 내도 낼 거예요. 선생님은 아마 야 이미 문제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나머지 건 다 숙제입니다. 그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싹 푸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험 공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공부한 파트에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점수가 나오면 되니까 점수 잘 받고 싶으면 미루지 않고 공부하시면 돼요. 방학 동안에도 그렇게들 잘 해 왔어요. 그리고 내가 반농담식으로 동기부여라고 아까 전에 동균이 다 말했어요.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 얘기를 하면 동균이한테 저주가 되면 안 되는데 오히려 시험 점수는 시험 대비 때 땡기는 사람이 왕이에요. 방학 때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그거 헛소용이에요. 근데 주간 테스트 현재 잘 보면 유리한 위치에 가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얘기겠죠. 그죠? 자, 유리 함수로 갈게요. 자, 유리 함수는요, 내용 설명 그냥 보지 마시고요. 바로 필수 예제 05로 가세요. 자, 우리는 도로 그래프라는 단어를 들어온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쩌다 필요하면 또 선생님이 정의역, 치역을 들먹일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러면 그냥 가볍게 하려는 차원의 얘기면 다행인데 그게 문제 해법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얘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의역, 치역이다라는 어려운 말은 웬만하면 안 쓸 거예요. 그냥 x의 범위, y의 범위입니다. 알겠어요? 자, 말 난 김에 하나 물어볼까요? x의 범위가 그냥 뭐예요? 정의역이죠? 그럼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함수에서 x의 범위가 있으면 무슨 범위도 있어요? y의 범위는 공역이에요? 치역이에요? 그건 치역이죠. x에 상응하는 y 값들이 y의 범위잖아요. 공역은 y 값 실수 전체 집합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하는 x의 범위는 정역이 맞는데요. y의 범위는 치역이에요. 공역이 아니라 선택받은 애들이잖아요. 함수 공부들 다시 해야 되겠죠? 나중에 시험범위 들어가면요. 거기가 어려워요. 자, 필수 예제 05에 바로 1번 보세요.
126쪽에 필수 예제 공허의 바로 1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분이 바로 유리함수의 표준형 되시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표준형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x-3이라고 돼 있죠? 세로로 x는 3 그으세요. 됐죠? 여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4라고 돼 있죠? y는 4라고 그리세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고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0, 0으로 봐서 여기 0, 여기 0, x축, y축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 된 거예요, 이게. 대충 알아들으시겠죠, 그죠? 자, 마지막 놀고 있는 놈 하나 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니? 1이라고 돼 있지? 이거는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양수냐 음수냐만 보는 거예요. 양수면은요 여기에 그림이 나타나요. 음수면 여기에 그림이 나타나요. 1이냐 2냐 3이냐는요 2차 함수도 왜 x제곱의 개수가 얼마냐에 따라 폭이 달라지죠. 여기서는 요놈이 모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1, 3에 따라서 폭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통상 대략 이렇게 둘이 대칭되게 그려주면 이게 유리함수 그래프예요. 계속 할 거니까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괄호 2번 볼게요. 그 전에 요게 뭐라고요? 유리함수의 표준형 써놓으셔야 돼요. 요거. 이게 유리함수의 표준형이에요. 예전에 선생님이 그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리뷰를 할게요. 우리가 중3 때 2차 함수 한 번 배우고 고1 돼서 2차 함수 또 한 번 배우죠. 중3 때 연락에 갖고 놓은 게 표준형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표준형 가지고는 행색을 못하죠. 일반형 가지고 한단 말이야. 유리함수 처음 배우잖아요, 그죠? 예, 유리함수 표준형만 잘할 줄 알면 돼요. 표준형만 잘할 줄 알면 돼요. 아, 그러면 나중에 2학년 때 유리함수가 또 나오면 거기는 일반형 가지고 놀겠군요. 유리함수는 여기서 나오는 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고3 졸업할 때까지 이놈이 심심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유리함수다라고 얘기하면 표준형으로 카바 칠 수 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괄호 2번 보세요. 자, 그것도 적어놓으세요. 얘가 바로 일반형이에요. 일반형 안 나온데 왜 사기칩니까? 일반형을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럼 뭘로 바꿔야 되겠니? 그래,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저번에 유리식에서 했던 거 아마 기억날 거야. 숙제를 해왔으니까. 분모랑 똑같이 분자에 쓰세요. 번호치고. 기억나죠? 여기다 숫자 붙여서 수습하세요. 이렇게. 자, 분자 비교하세요. 현재 x의 개수는 똑같다. 맞습니까? 그러면 분배해서 결과적으로 상수함각계 맞추세요. 뭐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게.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로 분류하세요. 사랑해요 라고 분류하면 됩니다. 네. 뒷부분 먼저 쓰세요. 어느 부분 먼저 쓰라고요? 뒷부분 먼저 쓰세요. 뒷부분.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에 여기는 그냥 뭐라고 될 거야? 그렇죠. 플러스 3 나온다고요. 공간이 카메라가 여기까지 나오네. 좀 적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그릴게요. 자, 뭐라고 써야 되지? x는 마이너스 1. 그렇지. 자, 뭐라고 써야 되지? y는 3. 공간이 좀 없어서 그래요. 양해하세요. 마이너스죠, 그죠? 네. 여기에 이렇게 하나, 여기에 이렇게 하나 그리시면 돼요. x축, y축 안 그려.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그랬어요. x축, y축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때 이제 딱 그릴 줄 알아야 돼. 선생님이 어차피 오늘 다 할 거니까 스포 좀 할게. 유리함수에서 일반형을 쓰일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사람들 기억을 할까? 이제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원 기억나니? 원 다 표준형으로 풀었지? 근데 일반형이 쓰일 때가 몇 번 있었죠? 이걸 기억을 하면은 선생님이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일반형을 쓸 때가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그것만 외워라 이런 얘기 했었지.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 전까지는 일반형은 신경도 쓰지 마라. 알겠죠? 자, 옆에 필수예제 06으로 갑니다. 127쪽. 뭐의 범위가 있죠? x의 범위가 있죠? 자, 우린 이제 함수 배운 사람들이에요. x의 범위, y의 범위가 없을 때는 좌우, 즉 x의 범위 무한대, 상하, y의 범위 무한대 끝없이 그려줘야 돼요. 근데 제한 범위가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함수 같은 거 몰랐어도 그렇게 했잖아. 그래프 그려줘서 적당 범위에서 자르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프 그리자. 함수식부터 찾으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도 나오나? 여기 나오네. y는 x 더하기 1분의 뭐라고 나와 있어요? 2x 더하기 b1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자, x 더하기 1이니까 똑같이 x 더하기 1, 2. 자자자 맞춰봅시다. b도 있어야 되고 2는 없어져야 되고 그럼 뭐 이거는 좀 찜찜무리하지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네. b 마이너스 이거. 그리고 어차피 상수니까 이렇게 하나를 가세요. x 더하기 1분의 b 마이너스 이게 항이 두 개가 아니란다. 하나야 하나. 거기에다가 여기는 2. 그러면 하던 대로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뭐야 이게 y가 돼야지. y는 2가 나오는데 문제는 요놈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지? 부호. 그래서 이제 내 눈깔로 찾아보다 보니까 문제에 뭐라고 돼 있니? 문제에서 b가 2보다 크다고 돼 있어. 이 정도면 양반이죠. 요거 뭐예요? 양수.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에다가 x의 범위가 있으니까 이걸 다 인정할 수는 없고 0부터 a까지라고 돼 있다고요. 여기가 x는 마이너스면 0은 여기 어디쯤에 있겠죠. 그리고 a가 어디쯤에 있다는 것도 뭐 여기쯤에 있겠죠. 에이, 실컷 그렸는데 어디만 보면 돼?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여기만 보면 되겠죠. x가 0일 때가 제일 높죠? 최대값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6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 놈의 좌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0,6이죠. 뭐 결국 대입해서 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면 요 점에 해당되는 거가 거기 최소값이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의 좌표는 a,3이겠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세 개의 식이 같으니까 일단은 0,6부터 대입해서 b부터 먼저 빼먹은 다음에 식 완성해서 요거 들어가면 a도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 식을 먼저 완성을 해야 돼. 이건 중학교 1학년들부터 교육이 되는 거니까 이제는 충분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집어 넣는 거는 사실 표준형이 피나면 표준형에다 넣고요. 일반형이 편하면 일반형에다 넣으세요. 그건 알아서 합시다. 그 정도. 질문 있습니까? 자, 잘 이해하니까 선생님이 하나 더 찔러 볼게요.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배운 내용 중에서 함수의 명칭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면 당연히 누구예요? 1대1 대응이죠.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 그지? 근데요, 교육 과정에서는 빠진 내용인데 나중에 2학년 때 수원 수투 가잖아. 고1 때 가르치지도 않고 이 용어가 바로 나와. 바로 뭐야? 증가함수, 가함수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가르칠게요. 뭐냐 하면요, 1대1 대응은 다시 두 가지로 분리를 하는데 하나는 증가함수라고 불러주는 그래프하고요,
하나는 감소함수라고 불러주는 그래프예요. 저게 뭐야?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정의는 원래 따로 있거든요. 1대1 함수의 정의들 알고 있죠. 그 뭐 있잖아요. x1, x2. 그거 뭐냐? 이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만 나오는 걸 증가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가하잖아요, 계속. 그죠? 예, 예, 예.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감소하는데 에이씨, 이렇게 그리는 게 어딨어. 그래프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리는 거야. 응? 예, 예. 그럼 감소함수는 어떤 애들?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애들을 감소함수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 보시면 다 1대1 대응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애는 증가함수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1대1에서. 떨어지는 애들 감소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도 보시면 이것도 1대1 대응이잖아요. 여기서 교점 없으니까 함수 아니잖아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된다 그랬지? 함수 까먹을까봐 자꾸 얘기하는 거야.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일부러 물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애시당초 x는 얼마가 허락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1이 허락되지 않아요. 그죠? 이걸 함수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역의 집합 x라는 벤 다이어그램에 애시당초에 마이너스 1이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있는데 y의 짝을 못 찾으면 연결하는 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마이너스 1이 애시당초 집합 x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교점이 있다 없다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있는 데만 보는 거예요. 봐봐요. 1대1 대응 맞죠? 무슨 함수예요? 감소함수죠. 무슨 함수예요? 감소함수죠. 모양이 조금 볼록 상태는 다르다 뿐이지만. 그리고요, 내가 왜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가르쳤는 줄 알아? 감소함수라는 거는요, x 좌표가 커질수록 y 좌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향이 서로 반대예요. 감소함수는요. 그럼 증가함수는 어떻게 했어요? 성향이 서로 같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폭넓게 하고 싶으면은 나중에 수원수투 됐을 때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2차 함수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건 감소하다가 증가가 되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섞여 있는 그래프에 2차 함수. 근데 유리함수는 오히려 정직하다. 분명히 무슨 함수로 표현된다? 감소함수. 오히려 여기가 양수일 때가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 그러면은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배운 학생이면 이렇게 말해야 돼. 문제를 다시 보면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돼 있어? 0부터 a까지면 0이 x의 최소잖아. x 입장에서 제일 작은 0과 y는 최대가 서로 매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진짜 고수는 어떻게 푸는 건 줄 알아? 이렇게 푸는 거야. 어떻게 푸는 거냐? 일단 표준형은 바뀌어야지. 양수네? 감소함수네? 그림을 이제 자주 그려볼 거니까. 감소함수네? 감소함수는 x의 최소가 y의 최대하고 좌표가 돼야 되고 x의 최대가 y의 최소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왜?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푸는 사람이 감소함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소함수인지 증가함수인지는 여기 있는 요런 걸로 알아보는 거예요. 별건 아니죠? 근데 이게 고급 정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사선 공식 기억나요? 사선 공식도 자기가 자꾸 써야지 그게 자기 공식이 되는 거죠? 오늘 선생님은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쓰면 이게 자기가 되는 거예요. 유리함수는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 근데 멋대로 막 찍으면 안 돼요. 오히려 여기가 양수일 때가 감소함수예요. 혹시 안 좋나? 그렇죠. 여기가 음수일 때가 오히려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아두면 이제 시간도 절약되고 또 조금 더 한 수준 높게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좀 알 것 같습니까? 이게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가 뭐라고요? 감소함수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함수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걸 수식으로 풀었으면 그대로 정의예요. 근데 그거를 응용해서 쓸 줄 알아야 돼. x의 최소값이 y의 최대값과 연결돼서 좌표 하나 순서상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학교가 코로나가 점점 퍼지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또 이렇게 하는 학생이 우리 교실에도 늘어나는데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채연이는 마스크를 꾸준히 쓰는 것 같아. 채연이 맨 얼굴을 내가 한 3번인가 본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128로 갈게요. 128로 갈게요. 자, 거기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써볼게요. y는 x-1분의 4 더하기 3 이런 함수가 있고 y는 x분의 4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세로선 얼마? 1이죠? 요건 세로선 얼마? 0이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1만큼 평행이동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거 보고서 x축 방향 평행이동 바로 말해도 돼요. y도 여긴 뒤에 0인데 여긴 3이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얼마다? 그냥 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낯설지 않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2차 함수, 원, 유리함수가 모두 다 도형의 이동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필수의 제 07 바로 가볼게요. y는 x-2분의 2x-3의 그래프는 유리함수 y는 x분의 k를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만든 거래. 네. 그러면 똑같이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거기 있는 놈으로 이동을 했대잖아, 그지? 응. 그리고 표준형 만드는 거는 뭐 이제 그만 보여줘도 되죠, 그죠? 네. 풀이 있는 거 슬그머니 컨닝 했더니만 x-2분의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대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거예요?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거예요? 2만큼. 근데 뭐가 좀 이상하네요. 아무리 해도 평행 이동하면 모양도 똑같아야죠. 이거 얼마예요? 이거 1이죠. 설마 이렇게 은혜로운 문제가 나올려? 단독으로는 안 나오는데 중요하죠. 그죠? 07-3번 보세요. 이게 문제집마다 언젠가부터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 잘. 근데 한 6, 7년 전서부터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건데 생각보다는 쉬워요. 자, 07-3번은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주어진 함수 y는 3분의 x하고 똑같이 겹쳐지는 애가 누구냐 이거야. 모양 같다는 거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뭐 좀 이상하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유리함수는요,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분명히 한번 얘기할게. 분수꼴 함수는 유리함수예요. 차수가 2차여도 유리함수예요. 그런데 고1에서 유리함수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실컷 그리고 있는 얘네들 있죠? 거기는 2차식이 있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반드시 x의 개수가 1인 것만 허락이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꼴배기 싫어도 뭐라고 고쳐야 돼요? x분의 3분의 1 이렇게 고쳐요.
그러니까 위의 문제를 따지면 K 자리가 3분의 1인 걸 찾아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뇌피셜을 돌려가지고 뭐 그냥 디귿이 될 것 같은데 거기도 3x고 여기도 3x잖아요. 참 단순해서 좋겠어. 디귿을 한번 해볼게요. 자, 디귿 뇌피셜이고 나발이고가는 확실한 건 뭐예요? 무슨 형으로 고쳤을 때? 일반형이 아닌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그거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어, 그치? 자, 얘도 이거 또 3이래. 분모 문제 얼마로 나눠버려야 돼? 3으로 나눠야 돼. 얘네들이 3의 배수인 거하고 아닌 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어 얘들아, 알겠니? 여기가 1이 아니면 이거부터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3의 배수 둘이나 있네. 다행이네. 예, 학교 시험 문제도 안 돼. 이거 아무 상관없는 숫자죠. 그럼 진짜 짜증나는 거야. 단순 계산 다 해야 돼요. 자, 3으로 나눠. x 더하기 1분의 어떻게 되는 거야? 2x 더하기 어쩔 수 없습니다. 가야 돼요. 그러고 또 진행합니다. x 더하기 1분의 똑같이 x 더하기 1 얼마 치고 2 헬프미 요거 분배하면 2지. 여기다 적당한 놈 놔가지고 여기 3분의 4만 들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해야 되냐? 마이너스 3분의 얼마?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 놓고 어떻게 하라고? 사랑해요 요거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모양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거는 그냥 2가 되는 거니까 이 뒤에 처박히는 이런 놈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에 오는 얘가 K 역할을 한다고. 이게 예상이 된다고? 이걸 무슨 수로 예상을 해? 이거 예상 못해요. 봐보세요. 이게 1 빠고 요게 2 빠고 요거 맨 끝에 요게 3 빠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이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미안합니다. 다 해야 돼요. 물론 얘네들을 그냥 미정계수 A, B, C, D로 해가지고 변형을 하면 공식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까짓 게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한다고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서 씁니까? 이건 그때그때 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모양 결정 숫자가 얼마고?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는 모양 결정 숫자가 얼마고? 3분의 1이고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평행 이동은 안 돼도요. 뒤집어서 대칭 이동을 하면 같게는 만들 수 있어요. 오, 그러면 좀 욕 나오겠죠. 그죠? 네. 하여간 도형의 이동은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두 개가 있어서 니들 이번에 시험범위 들어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도형의 이동이 단독으로 나오면 쉬워요. 근데 그게 유리함수하고 조인이 된다든가 근데 여기는 시험 범위상 기말고사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원하고 2차 함수하고는 조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기 전에 광고 말씀 좀 드리고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까먹고 얘기 안 할 뻔했어. 지금 중간고사 시험 기간을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11월 둘째 주 수요일인가 시작을 하더라고. 10월달 둘째 주, 10월달 둘째 주. 그러면 9월 말에 추석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험 대비를 갖다가 선생님 판단 안에 이렇게 되는 경우면요 어쩔 수 없이 조금 빨리 시작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이 진도를 변칙적으로 나갈 건데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를 진도와 병행해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거 끝나고 테스트 끝나면은요 경우의 수 한 단원 남거든요. 그것도 할 거예요. 그것도 할 건데 여러분들 집합명제도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도형의 이동도 이왕이면 한 번 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계약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 이건 어차피 동영상 올릴 거니까 그것도 보셔도 되는데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1학기 교재 남아있죠? 쌤비
그거 다 팔아먹은 사람 있습니까? 안 되는데. 센비 있어야 돼요. 센비 없는 사람 있으면 꼭 얘기해야 돼요. 그거 있어야 돼요. 센비가 뒤에 도형의 이동이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시험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센비 갖고 오세요. 센비. 그래서 그거 시간 적절히 될 때마다 도형의 이동. 그러니까 무슨 요일날 도형의 이동을 하겠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뭐 30분 남던 40분 남던 적절할 때 조금씩 껴넣으면서 할 거예요. 좀 헷갈리더라도 양해하세요. 그렇게 해야 시간이 좀 효율적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끝내면은 이제 집합 명제 함수도 시험 대비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그거는 RPM으로 할 생각입니다. 알아먹나요? 그리고 말 남김에 하나 더. 요번에 고쟁이 특강 듣는 사람들 있죠? 벌써 선생님이 예고했습니다. 1학기 때 고쟁이 특강은 뭐니? 고쟁이 특강은 그거는 그냥 참고사항을 하고 센에 집중을 해라. 왜냐하면 센에 있는 거 나와도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번은 아마 집합 명제가 문제가 좀 어려울 거예요. 1학기 때가 어려운 걸 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노선을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집합 명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고쟁이 특강 듣는 사람들 고쟁이 한 것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 것만큼은 시험 대비에 넣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중간중간에 조금씩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쟁이 특강도 보게 되면 스텝 2 문제 보면 아마 만만치 않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모아놓으면 딱 1품급이에요. 1품 푸는 친구들 많이 있죠? 네, 있을 거예요. 좀 한다는 애들은 아마 1품 풀 거예요. 아마 1품 정도는 풀어야 집합 명제 시험 대비해놓고 발 뻗고 잠잘 수 있습니다. 센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오길래? 함수 개수는 고쟁이 정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거는 RPM이면 되고요. 문제는 집합하고 명제는 조금 어렵게 나와요.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정리 다시 해볼게요. 이따가 뭐 수업 계속 나가면서 또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요번 주 일요일 테스트는 오늘 진도 나가는 데까지,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거 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1학기 때 책장에 꽂아놨던 센비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다 해야 고등수학 하 RPM 하니까 그건 또 그때 얘기할게요. 정리들 되시죠? 그죠? 네, 잠깐만 쉬었다 들어갑시다.